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바위섬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수가 되기 위해서 또 뭐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의 경우는 가수가 되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연한 기회에 그냥 가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25살에 가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가수를 할 줄을 몰랐었는데 가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광주라는 제가 태어난 동네 또 제가 자란 동네가 참 묘합니다. 가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 이제 광주에 제가 이제 없죠.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지역을 다니는데 그때마다 이 광주라는 이름은 80년대에 제가 이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한 때니까요. 그때가 그때 가서 광주를 이야기해 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 어떤 다른 지역과의 이런 일종의 어떤 스크린 같은 게 하나 있다고 그럴까요? 어떤 막같은 게 하나 있다고 그럴까요? 그건 저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절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해요. 그걸 제가 이제 무슨 인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할 재주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감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좀 뭐가 많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업으로 삼고 있는 이 노래하는 분야에서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다릅니다. 노래도 좀 다르고 이곳에서 활동하는 내가 만났던 선배들, 우리 선배 가수들이 좀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광주 음악이라는 말이 음악계에는 있습니다. 특히 이 대중가요계는. 근데 서울 음악, 부산 음악, 대전 음악 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광주 음악이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도 하고 바깥에서도 우리 광주에서 음악하는 사람들과 음악을 두고 광주 음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을 몇 가지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한번 오늘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하고 보니까 시대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요즘에 제가 어디 강연 가서 제일 어려운 것이 중학생들 가서 하면은 제가 절대 못 하겠어요. 아예 안 되고 제가 어떤 세대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할 세대가 있다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자라온 생활을 해오신 살아오신 그 세대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또 거기에 맞는 노래를 제가 열심히 부르는 것이 제가 할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보들을 받으셨는데 좀 더 얘기하다가 노래도 한 곡씩 부르고 또 그렇게 하시죠.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그림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저런 걸 뭐 사용할 줄 몰라서 그냥 굉장히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012를 쓰다가 서비스가 중단되는 바람에 010으로 바꿨는데 그걸 사용하는 게 저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최 선생님하고도 통화하고 그럴 때도 뭘 보내주라 그러는데 그런 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려왔어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보이시나요, 뒤에? 예. 이게 뭘까요? 뭐 같습니까?
현악기 같습니까? 예, 예. 신창동 아시죠? 광주에. 예, 저 극락강 그 산동교 다리를 막 넘어서면, 그러니까 우남동 쪽에서 이제 그 극락강 다리를 넘어가면 그게 신창지구입니다. 근데 한 20, 30여 년 전에, 정확한 내가 시기는 모르겠는데 20, 30년 전에 거기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그 BC 제가 보니까 BC 1에서 4세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대략 청동기 시대라고 보여지니까 2500년 그 내외의 시대의 유물이 발견됐어요. 광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제가 그 역사적으로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상 서운한 게 뭐냐면, 실상 광주 역사가 그렇게 길질 않아요. 유구한 역사를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일제시대 때 원래 나주가 훨씬 더 컸었는데 여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광주를 더 개발해서 키웠다면서요, 이렇게. 좀 슬프잖아요, 그 얘기는. 근데 늘 그런 부분에서 좀 배가 고팠던 저한테는 이 유적은 정말 황금 같은 것이었어요. 2500년 전에 유적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이 발견됐냐면, 첫째, 쌀이 탄 창고. 그게 이제 여러 그 지층 속에 이제 퇴적돼서 쌓여있는 그 파다 보니까 한 2500여 년 전 연대가 나오는 그 지층에서 불에 탄 쌀들이 나오는 거예요. 쌀 창고가 거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두께도 되게 두껍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단이 나왔습니다. 비단이. 그리고 그 당시 발견된 유골들보다 키가 좀 큰 것으로 추정되는 여인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여인의 유골이. 그리고 그 고조선의 그 왕족들, 귀족들이 타고 다녔던 그 우산이 달린 마차 그 그림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아요. 고조선에 그 적어도 국가로서의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런 귀족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요즘 같으면 벤츠 같은 걸 타고 다니는 그런 층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 같은 것, 국가에 준하는 또는 국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넓은 세력이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마차, 양산이 꽂힌 마차의 바퀴가 발견됐습니다. 신창동 유적지에서. 그 다음에 이게 발견된 겁니다. 그럼 이 유적들을 가지고 몇 가지를 유추를 한번 해보죠. 쌀이 있었어요. 그것도 꽤 큰.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꽤 넉넉했다, 이렇게 추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만했다. 비단이 있었어요. 그럼 국제교역이 됐던 것이라고 추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산강을 거슬러서 이 담양까지도 배가 왔다 그러니까요. 이 극락강 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가보시면 압니다. 그게 꽤 폭이 넓고, 물론 그 물길이 그대로 2500년 전의 물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뭐 그게 크게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 동네였겠죠.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거기가 굉장히 평평한 지대입니다. 약간의 구릉. 그 전문학교 있죠. 뭐 그 동네가 약간 구릉이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평평한 동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 추론인데요. 키가 좀 큰 여인. 그러니까 아마 어디 그 허황우가 일본에서 왔다는데, 혹시 그런 사람 외국에서 이렇게 교류가 있어서 사람도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는 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뒤로 손이 묶인 채 수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런 여인이 유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아까 그 마차, 벤츠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 신창동의 그 세력이 역사에 남는 기록이 있는 국가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귀족들이 그 차를
귀한 차를 타고 다니는 길도 있어야 되고 막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 마차가 다니려면. 그런 정도의 세력이 존재하는 동네였다. 거기에 이제 이게 나왔는데 요거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요거 반쪽이 발견됐습니다. 타경 반쪽이. 그리고 줄을 꽂는 구멍이 있고 이렇게 양머리라고 하는데 이런 그 악기에는 있는 그 줄 같은 걸 여기다 묶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절반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그 조현종 선생은 이걸 악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학교에서는 이 울림통이 없는데 어떻게 소리가 났을까? 이 울림통이 없더라고요. 이 울림통 기능이 없어서 소리가 났을까? 그런 이제 찬반의 의견이 있는데 저는 악기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이게 줄을 꽂는 거 외에는 이 구멍이 뭐 다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울림통이 있는 기타 소리처럼 큰 소리는 아닐지 모르나 그러나 자기 감정을 멜로디로 만들 정도의 뭐 그런 것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집에서 그냥 막대에다가 이렇게 줄 같은 거 달아서 소리를 내보면 소리 나면 그걸 가지고 놀았던 기억도 있거든요. 울림통이 없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악기라고 이야기, 현악기. 이게 만약에 현악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악기가 발견됩니다. 이보다 더 오래된 현악기는 없습니다. 그 시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선 이 한반도에선 캐스타네츠 같은 거, 빨래판 같은 거 그러면 이 차르막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타악기 그런 걸 가지고 음악을 연주를 했던 겁니다. 리듬만 있는. 그래서 이 신창군 유적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여러 기회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자본의 논리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우리 그 서울 가는 그 고속도로 그 밑도 포함됩니다. 아마 이걸 개발을 해야 된다면 그걸 다 팔아야 되는 도로를 한번 옮겨야 될 겁니다.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광주의 역사를 한 2500년 정도를 더 위로 올려서 그런 고대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 그 어쩌면 그때 만들었던 문명의 정신이나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한테 지금 DNA로 전달됐을 것 아닙니까? 저는 현재 저의 몸속에 있는 DNA는 분명히 그런 그때 살았던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1조분의 1이라도 여기다가 유산으로 저한테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확대해 보면 재밌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원래 우리 조상님들이 그 시베리아 무슨 호수인가요? 바이칼 근처에서 이렇게 사셨다면서요. 그러다가 이제 그중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야 이게 너무 춥다. 좀 딴 데 한번 따뜻한 데 가보자. 아마 그렇게 출발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으로 가셨겠죠. 일단 동쪽으로 가시다가 근데 방향을 어떻게 틀어서 몇 대에 걸쳐서 가셨을 거 아닙니까? 가셔서 남쪽으로 좀 내려온 거예요. 뭐 이제 어떤 분들은 해상 뭐 문명이 이제 한반도에 도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분들 남방 문화는 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뭐 저는 그냥 어쨌든 그 시베리아에서 오신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비슷한 노래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길을 역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역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수많은 대자비를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험들이 저한테 어디 유전자에 전달이 되어 있다면 어디선가 봤던 같은 사람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을 내가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바이칼까지 갈 때는 엄청난 데자뷰를 볼 텐데요. 바이칼을 넘어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데자뷰를 절대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쪽으로 가신 우리 할아버지 친구들은 저한테 유전자를 물려준 적이 없잖아요. 실제로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하는 김영국이라는 저희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바이칼까지 갈 때는 혼자 밤에 길을 달려도 무섭지 않았었는데 서쪽으로 로키, 그 뭡니까? 무슨 산맥이죠? 러시아. 예? 네, 우랄산맥. 우랄산맥을 넘어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저녁에 길을 가는데 계속 몸이 움츠러들고 무섭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는 경험의 유전자가 우리한테 전혀 전달되고, 이거는 그냥 쥐뿔도 모르는 가수가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 학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연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신창동에서 그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비단 옷도 입고 먹고 마시고 악기를 연주하고 놀았던, 한 군데서 가장 선진적인 유흥 문화를 가졌을 수도 있는 그 DNA가 저한테 지금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역사적으로 어땠는데, 근데 그 뒤로 되게 단절이 됐어요. 뭐 이 동네에서 뭐 음악을 많이 했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요즘에 어디 뭐 글로벌한 시대 세상에다가 한국이다, 이게 한국이다라고 뭘 내놓는 거 보면 이 국악을 넣어놓지 않고는 얘기가 잘 안 되잖아요. 뭐 요즘은 이제 BTS도 나오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제가 BTS는 잘 모르겠어요. 그 뭐가 뭔지. 근데 그 현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저도 박수를 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 내용 면에서는 이제 잘 모르겠고요. 이제 그 전 단계 보면 한국을 얘기하면 무슨 이제 뭐 우리 국악, 특히 남도의 국악이라고 할 수 있는 판소리 같은 경우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한국에 그런 무형문화유산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중에서 이 적어도 남도의 그런 것을 빼고 나면 문화적으로, 특히 예술 방면에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동네에 여러분하고 제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출신들 가수들이 만들고 부르는 노래들이 뭔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가수가 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983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휴화 이제 복학하기 전에 저는 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야, 너 공부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 그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정신 좀 차리고 고시 공부를 열심히, 중도에서 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12시까지 엉덩이를 잘 떼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전남대학교 상황은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으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네, 날마다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우리 학우들이, 중도 앞이 참 또 시위하기 좋은 곳이었잖아요. 아마 그 세월 학교 다니실 분 잘 알 겁니다. 지금은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80년 5월 당시에 전남대학교 학생이었지만 되게 잊고 싶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방의 촌놈이 중앙 귀족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은 고시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들어박혀서 공부하고, 어쩔 때는 이 나쁜 놈들, 비겁한 놈들 그러고 최루탄을 던져버릴 때 있었어요. 학생들이, 시위하는 학생들이. 저는 다 나가는데 저 혼자 수건을 코로 둘러맞고, 공부는 안 됐지만
저의 결연한 의지를 저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오랫동안 했으면 공부로도 뭔가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러고 12시 지나면 저는 뭘 했냐면 사직공원에 가서 그 당시에 그 크라운 광장이라고 하는 생맥주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기억을 공유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 사직공원 전에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길 지금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통기타하고 술도 한잔하고 뭐 그런 집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딱 집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선배 어머니가 그 자리에 그냥 자기 집인데 가게 하나 만들어 놓고 생맥주 그 이렇게 조끼에다 따라주는 건 그 기계 하나 놔두고 그냥 문을 열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언덕길이 되게 운치 있고 매력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 광주 사람들은 거기 데이트 코스입니다. 네, 그 당시에. 거기 이렇게 오르내리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잔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어떤 이유인지 통기타 하나를 거기다 이렇게 놔두셨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가면 노래를 하고 놀죠. 여기서 이제 밤새 노래를 합니다. 밤새. 저는 나름대로 노는 방식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거기는 누구 그 어머니가 무슨 출연료를 주고 노래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타 하나 있으니까 술 한잔 먹으러 와서 그냥 노래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이제 앉아 있고 저는 여기 앉아서 제가 노래를 해요. 꽤 잘 불러요, 노래를. 그러면 박수도 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노래도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얘기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아는 노래면 또 불러주죠. 그러면 맥주가 선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뭐 한 하루 저녁에 한 2만 cc 정도 이제 이렇게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저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노래 부르는데 그 친구들은 아주 그때 우리 다 가난했거든요. 술들을 많이 먹게 돼요. 좋았어요. 아주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런 노래 좀 잘하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합니다. 돈을 받고 그 당시 충장로 같은 데서 노래하고 음악 감상실에 노래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저 선배들. 근데 그 자리에서 돈을 받고 의무적으로 노래하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데 노래하는 것이 훨씬 좋은가 봐요. 많이 모여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일정한 어떤 그 사직공원 집단 음악인들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묘하게 이제 그런 그 집단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형 동생이 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뭐 술집에서 만난 노래 부르는 뭐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일까요? 그렇게 뭐 심각한 얘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만난 선배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야, 왜 음반은 서울에서만 만들지? 저는 이 말이 엄청 충격이었어요. 당연했거든요. 서울에, 녹음실도 서울에밖에 없고, 막 내가 아는 그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다 서울에 있고, 야, 음반을 왜 서울에서만 만들어? 그리고 음악이라는 게 색깔이 있는 것인데, 각 지역에 색깔이라는 게 있을 텐데, 여러분, 지방색이라는 말과 향토색이라는 말을 두 개를 놓고, 이게 두 개가 같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같은 상황을 놓고 두 가지로 이야기할 겁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방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향토색이라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지방색이라는 말은요. 자, 여기다 중앙입니다. 여기가 지방입니다. 얘가 이퀄이 될까요? 어떤 의미에서건 부등호가 존재할 겁니다. 지방색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향토색은 그렇지 않잖아요. 향토색은 개성이잖아요. 서로 다름이고. 이런 얘기를 그 선배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서울 가서 고시 합격해서 어떻게 출세해볼까 하고 머릿속에 온통 그게 들어있는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방은 늘 나는 이게 부족한 곳이었고 그런 곳이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뭐 경주처럼 위대한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선배들이 우리가 음반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집에서 이 하우스 뮤직이라 그래요. 집에서 저희들도 녹음합니다. 그냥 기계 사다 놓고. 네, 그 당시 LP판이 나오던 시절에 꿈도 꿔보지 못한 이야기들인 겁니다. 거기에 이제 모인 선배, 방금 내가 선배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리모아의 박문옥, 박태홍, 최준호, 전남대 공대를 나온 김정식, 그 다음에 니무련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바위섬이라는 노래를 작곡한 배창희,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그 이름들의 무게를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그 선배들이 주축이 되고 꽤나 노래 좀 만드는 후배를 끼워 넣어서 배창이라고 하는 조선대학교 학생이 만들어낸 바위섬이라는 노래를 음반을 만드는데 너 이 노래 좀 불러가지고 같이 우리하고 음반을 만들어봐. 그게 옴니버스 음반이라고 합니다. 독집 음반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성격으로 음반을 만드는 걸 옴니버스라고 합니다. 그 음반을 만듭니다. 한국 가요 110년사에서 최초로 지역에서 만든 음반입니다. 지역에서 만들고, 물론 녹음실은 광주에 없었기 때문에 서울 가서 렌탈을 해서 했지만 작사, 작곡하고 연주도 해내고 편곡도 해내고 심지어는 LP판 껍데기, 자켓이라고 하네요. 자켓의 그림까지도 이 지역의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디자이너가 그려서 순도 거의 99% 정도의 지역에서 만든 향토색 짙은 음반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바위섬이 있었고, 배창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내가 이 노래 소록도에서 만들었는데 80년 5월 당시 광주의 외로움, 섬, 그런 느낌을 넣어서 만든 노래야. 가요를 하는 놈이, 가요를 만드는 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음반이, 여러분 이건 메모하셔야 됩니다. 예향의 젊은 선율, 이 음반 제목입니다. 예향의 젊은 선율. 거기에 보면 제가 25살 때 빛나는 기름진 목소리가 들어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빈 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 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오늘 강의 암울합니다. 아마 제 노래가 제가 부른 노래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노래일 텐데 이걸 따라 불러주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오늘 이게 다른 노래 하고 그럴 때 같이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 좀 편하게 아는 부분 나오면 그냥 하시고, 또 그게 또 제일 나쁩니다. 다 같이 이거 정말 싫거든요. 공연 보러 갔는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예,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요. 편하게. 예. 그러나 제 미천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제 어떡하나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향의 젊은 선율이라는 음반이 만들어졌고, 대한민국 최초로 지역에서 향토색을 가진, 바위섬도 적어도 현대사의 한 부분, 5월의 감성을 가지고 광주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그런 감성들이 들어간 음반들이 만들어집니다. 꼭 5월과 관련된 거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예. 자, 일단 광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훨씬 더 인구도 많고 다른 지역들, 아마 경제적으로 더 윤택한 지역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걸 해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향토색이라는 얘기를 하고, 지역에서 지역의 색깔이 들어있는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른 감성의 노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광주고 광주 음악의 시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직공원 거기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안 돼요. 제 입장, 가수 입장에서는 거기 보존해야 됩니다. 거기 그 광주 음악의 태동지, 예, 뭐 이렇게. 신창동도 그렇고 이렇게 좀 발굴하고 보존하고 더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지금 여력들이 좀 아직 안 되는 것인지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몇 년생이세요? 나이 물어본 거 실례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96년생. 제가 80년대 대학 2학년이었으니까 차이가 꽤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와요? 무슨 얘기인지? 그냥 확인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실감은 안 나시죠?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는, 예. 광주가 그렇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네. 그 정도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보다 더 오래전 이야기를 하려는데 지금 답답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이 배호, 뭐 이런 가수들이, 남진, 이미자, 이런 가수들이 저 어렸을 때는 그 라디오건 뭐 어디서건 그분들의 노래만 들렸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이요.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목소리도 이렇게 이쁘지도 않아요. 양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그 노래 중에 어떤 노래도 또 있냐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긴 밤지 세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설움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태운다. 끝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치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예. 저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이런 노래들이 들려 나온 거예요. 산에는 진달래 들엔 개나리 이런 노래만 듣다가 이미자 노래였어요. 방금 부른 거. 이런 이상한 노래들이 나오는데 이게 저의 영혼, 혼을 쏙 빼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누가 어떤 음악이라고 얘기해 준 적도 없고 이 노래를 들으라고 저한테 강요한 적도 없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노래 부르면 나쁜 사람이라고 못하게 했어요. 나쁜 사람까지는 아니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한대수 아까 처음에 불렀던 장막을 걷어라 그 다음에 뭐 양병집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물을 달래요. 노래 가사가 그래요. 그런 노래들이 나옵니다. 소위 한국의 포크 음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포크 음악이 사람들은 이렇게 통기타로 노래하면 포크 음악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일부일 수 있죠. 기타 하나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들려요.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노래할 때 보면 반주가 노래를 가리질 않아요. 그래서 포크 음악의 특징은 할 얘기가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너무 잘 들리기 때문에. 소위 가사가 이제 시가 되는 거예요. 포크 음악.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몇 년 전인가요? 밥 딜란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말이 돼요.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이게 포크 음악이라는 그런 거예요. Mama, take this veggie off of me.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 see.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ing on heaven's door. 천국의 문을. 예. 어머니 나는 다시 이 계급장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이런 게 노래 가사예요. 2절 가사는 I can't shoot them anymore. 나는 총을 쏠 수 없어요. 이런 게 노래 가사가 돼. 이 밥 딜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노래입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그 월남전 한창이고 그럴 때.
그런 노래들이 나오고,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한국에 그런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포크 음악의 출발입니다. 한국의 포크의 출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수들이 자취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부 금지당하고. 이 금지를 할 수 있는 집단은 권력 있는 집단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정부가 불편했던 거예요. 무슨 장막을 거둬. 뭐 목이 말라 물 좀 달라고. 뭐 때문에. 태양이 왜 붉은 묘지 위에서 떠올라. 전부 금지고 있다. 가수 활동도 못하게. 그러고 나서 한국의 청바지와 통기타로 대변되는 한국의 포크 문화가 이상하게 변합니다.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물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이 노래를 비하할 의도는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포크의 본령인 것처럼 얘기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기타를 치고 청바지를 입고 노래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생각들을 깊숙이 넣으면 발표도 안 되고 금지곡이 되고, 그러니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가방을 둘러매 그녀의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이게 이제 포크예요. 토요일 밤에. 물론 그 중에서도 젊은 날의 고통들을 노래한 노래들도 있습니다. 보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이런 노래들 있어요. 답답한 마음들이 노래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노래를 그냥 본령으로 그렇게 포크의 주류처럼 그 외의 노래들이 인정되는 것이 저는 못내 아쉽습니다. 정말 출발이 끝내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가요계가, 저 1시간 지나면 저한테 사인 한번 주십시오. 제가 뭐 시계가 없어서 지금 한없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트롯과 청바지 통기타 이게 절반 반반이었던 그런 시대가 한쪽이 완전히 이제 소멸하면서 한쪽이 너무 비니까 상업적인 가요계 종사자들은 대안을 찾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포크가 이제 그러니까 락 밴드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그룹 사운드 노래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룹 사운드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기억하기에 오동잎 한잎 두잎 떨어지는 가을밤에, 이걸 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밴드가 음악을 하는 락이다. 밴드가 연주를 하면 그러면 락인가? 그 노래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그 노래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학교 재밌게 다녔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것을 락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고 밴드 음악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하고 가요계 종사자들은 아는 거죠. 노래는 좋고 대중적인 역할을 정말 훌륭하게 하는 노래지만 그걸 굳이 장르적으로 배고픈 것을 그렇게 포장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락이 있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죠. 어쨌든 가요계 한쪽이 비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는 음악이.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냐면요. 대학가요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게 대학가요제가 인기가 얼마나 좋았냐면 MBC 대학가요제인데요.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대학 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정말이에요. 음악 좀 한다는 사람들이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1977년에 제1회 MBC 대학가요제가 열립니다. 그 당시에는 광주가 광역시가 아니에요. 광주 전남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예선을 거쳐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서울에 전부 모아놓고 경연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전남 광주 전남 대표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리모아의 박문옥, 최준호, 박태홍 이 선배들이 나가고요. 나가서 동상을 탑니다. 동상을 타고 대상은 어디서 탄지 아세요 혹시? 교수님 모르십니까? 모르시겠어요? 샌드페블스. 감사합니다. 드디어 접점이 있네요. 예, 예. 서울대학교 학생들이에요. 그 김창완 씨 아시죠? 김창완 씨의 동생일 겁니다 아마. 동생이 그 들어있는 그 김창훈 씨라고 들어있는 나 어떻게라는 노래가 대상을 탑니다. 자, 다시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광주 음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우리 그 음반을 만들었던 우리 선배들 어떤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저한테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선배들이 어떤 노래를 갖고 나갔을까?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노래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성격 같은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서울 지역에서 예선을 거쳐가지고 제일 좋다는 노래 하나가 나왔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제일 좋다는 노래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붙인 거잖아요. 각 지역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나 어떻게 한번 불러볼까요? 이게 대상곡입니다. 악보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오래돼가지고 노래 잘 모르겠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나나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 너를 잃고 살아갈까 나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누구 몰래 다짐했던 비밀이 있었나 다정했던 내가 상냥했던 내가 그럴 수 있나 굉장히 높으네 못 믿겠어 떠난다는 그 말을 안 듣겠어 안녕이란 그 말을 내려가 보죠 나나나나나나나 끝내볼게요 나나나나나 이 노래가 대상입니다 서울 대표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전남 대표들이 만들어서 동상을 수상했던 노래를 악보는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빰빰빰 빰빠밤빰 빰빰빠밤 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루루루 노을이 쓰러지는 저녁 무렵은 먼 산도 이만큼씩 다가와 앉고 새들이 어린 것을 거느리고서 둥지로 깃들듯이 한낮에 떠나 우리의 마음도 돌아와 앉는다. 장난감 가게 앞에 호주머니를 뒤척이는 아빠의 마음. 아,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여라. 빰빰빰 빰빠밤빰 빰빰빠밤 이런 노래입니다. 똑같이 한 절씩만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냉정한 여러분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대상 잘 받았네, 나 어떡해? 예, 솔직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이 노래가 대상이었어도 괜찮겠는데? 정말 냉정하게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예. 제가 이 강연을 할 때마다 이 질문을 꼭 던지거든요. 늘 이 저녁 무렵이 대상을 받아야 된다. 의견이 조금씩 더 많았습니다. 나 어떻게는 100번 들었다면 저녁 무렵은 오늘 처음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럼에도 이 낯선 노래에 관해서 표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8월 안으로, 뭐 광주에서 했을 때는 그렇다 치죠.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이 강연을, 제가 이제 부산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이 강연을 해보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대학가요제 만들어 놓고 목적이라는 것에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전한 대학 문화의 창달, 뭐 이런 거 좀 거창하죠. 그럼 이 목적에 맞는 노래는 과연 나 어떻게인가요? 그러면 저녁 무렵인가요? 좋습니다. 이건 이제 편가르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좀 다르지요. 대학생들이 부르는 뭐 청춘이 실현당하고 나 어떻게, 그것도 솔직한 얘기죠. 근데 장난감 가게 앞에서 호주머니를 뒤적이는 아빠의 마음이라는 이런 가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정서. 이게 좀 다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쨌든 광주 음악이라는 게 시작된, 요거는 이제 아까 말한 바이섬이라는 노래가 들어있던 애향의 젊은 선율이라는 음반이 나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 음반은 84년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노래는 77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회 대학가요제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2회.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라는 노래가 대상을 탑니다. 이거 음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노래가 되려나 모르겠네. 앞에는 뭐 좀 노래들이 중얼중얼하니까 놔두고요. 뒤에 2페이지 두 번째 장에 그 밑에 네 줄을 한번 노려보자. 밀려오는 그 파도 소리에 단잠을 깨우고 돌아 누워, 이거 너무 어렵다. 못다한 꿈을 다시 피우려 다시 올 파도와 같이 갈 거나 밀려오는 그 파도 소리에
이런 노래입니다. 같은 멜로디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노래가 대상이고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광주 전남팀은 출전했어요. 상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예? 그냥 어차피 복불복 아닙니까? 그냥 말씀해 보세요. 상 탔을 것 같아요? 못 탔을 것 같아요? 못 탔을 것 같아요? 탔어요. 1회 때는 동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2회 때 은상을 탑니다. 어느 하늘 밑 잡초무성한 언덕이어도 좋아 어느 하늘 밑 억세게 횡령한 들판이어도 좋아 공간 가득히 허무가 숨쉬고 그리고 하늘 밑 어디에라도 내 시선이 뻗어 그 무한의 거리가 까무러치도록 멀어서 혼자서만 외로워지는 그런 곳이면 좋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약속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예. 예, 전남대학교 아까 소리모아 선배들은 전남대학교 미술대학을 다녔던 선배들이고요. 요 약속이라는 노래 만들면 김정식이라는 공대생입니다. 저한테는 선배 되시는 분입니다. 캐톨릭 신자 혹시 있으십니까? 로제리오라는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몇 살이냐고요? 로사리오. 예, 예. 로사리오라고 내가 알기로 그 가톨릭 쪽에 이 성가, 생활성가라고 그러나요? 이 성가를 만드는 분이셔요. 요즘에 그런 일들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음악을 잘 하시는 선배.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선배. 저는 이 부산대학교 노래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상 타도 별로 이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에 사는 학생들이 맨날 바다를 보고 자라면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라는 노래를 만들고 이건 참 대학생스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약속이라는 노래가 그러면 정말 그만 못해서 은상을 탔냐? 저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되게 상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등을 이렇게 나누어서 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이 노래가 대상을 탔다고 해서 하등에 저는 이상할 것도 없다. 상을 줬다 안 줬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하면 이제 광주 사람이 만들었던 노래가 또 좀 다르잖아요. 이 정도면 그게 깊어요. 대중가요 가사가. 어느 하늘 밑 잡초무성한 언덕이어도 좋아 그 무한의 거리가 까무러치도록 멀어서 혼자서만 외로워지는 그런 곳이면 좋아. 이 노래의 보컬은 여성분이 했어요. 여기 인문대 철학과생이 불렀습니다. 예. 김용숙 선생이라고 지금 예. 대학교에 이제 정년하셨을까? 좀 또 달라요. 저는 이런 노래들에 대한 자부심이 어떤 의미의 자부심이냐면
이 지역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좀 이렇게 응집돼서 어떤 노래 한 곡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떤 그런 여기 역사나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어떤 한 창작자의 뭐 입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전국에 나와서 경쟁도 하고 이런 음악이 되게 그 좋아요.